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정익채 사무관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구매 목표 비율 제도 개요, 그리고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주요 내용, 그리고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세부 운영 기준입니다.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에서 설명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판로지원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반드시 특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되는 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소기업 제품은 50%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구매 제도가 여러분에게 알려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구매 계획을 제출하셔야 되고, 22년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얼만큼 사셨는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셔야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국고보조금 100억 원 이상 수령한 기관도 관련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쭉 올라가다가 2021년에 77.6%로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유는 총 구매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제품은 그 늘어나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조금 떨어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는 116조 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2021년에는 119조 정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제품은 오른쪽에 보시면 2017년에는 4.5조 정도 구매하셨는데 2021년에는 6.6조 원 정도로 구매를 해서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판로지원법 제5조이죠. 여기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기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기업 제품은 법이 다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장애인기업 제품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창업기업 제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해서 여러분께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주요 내용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게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기술개발 제품인데요. 최근에 10%까지만 구매를 하여도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15% 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도 작년까지 18종이었다가 13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성능 인증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까지 13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목록을 제외하고 그 외에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대기업 리스트, 중견기업 리스트, 창업기업 리스트, 이런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떤 특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등에서 자동 집계가 돼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우리 중기부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기술개발 제품과 공사용 자재는 자동 집계가 잘 되지 않아서 수작업을 하셔야 되는 공공기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1월 말에 집중 문의가 오는데요. 1월 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총 공사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기관은 예산 비목을 기준으로 물품 공사 용역에 따라서 대금 지급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 지자체는 2호조, 교육행정기관은 에듀파인, 구외 공공기관은 물품 공사 용역 등 예산 비목을 먼저 잡으시고 중소기업 DB 활용하셔서 구매 실적을 집계하시면 됩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대금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자일 때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대기업 MR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였다. 이때는 대기업으로 세금 계산서가 끊기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셨어도 하도급 대금 등이 중소기업자에게 직접 지급이 된 경우 이것을 분리하실 수 있다면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실적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제품이 중소기업 유통회사로 통해서 구매가 된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중소기업 세금 계산서로 끊기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구매 실적이 집계되는데요. 2022년도에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대금 지급은 23년도에 지급하신다. 이것은 2022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금 지급일이 2023년이기 때문에 2023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여러분께서 우리 중기부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되는 용역공사 작년 혹은 재작년에 발주하셨더라도 2022년도에 대금을 지급하셨으면 올해 2022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집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달 구매와 자체 구매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 조달청 나다장터 구매를 의뢰한 건이 있고 직접 공공기관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한 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구매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직접 계약한 건 외에도 나다장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은 이용을 하였지만 조달청에 구매 의뢰는 하지 않은 건이죠. 이 건들도 자체 구매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신 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달 구매와 자체 구매로 이렇게 구매를 기준점을 가지시고 구분하시고 우리 중기부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다장터 이용 시 최상위 기관을 정확히 지정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자체 구매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총 구매 실적이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총 구매액을 넘도록 실적을 입력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입력을 해 주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100만 원 단위로 입력을 해 주실 건가 원 단위로 입력을 해 주실 건가, 이 단위를 잘못 보시면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1월 31일이 지나서 오류로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위가 원인가 1,000원인가 100만 원인가 잘 보시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총 공사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기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국무회의 때 여러분께서 계획을 주신 거에 보면
천억 원 이상이 아니어도 278개 공공기관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을 계획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만큼 직접 구매를 해 주셨는가 시스템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실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품 구매 실적으로 분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용 자재가 직접 구매를 하시면 공사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 구매 실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를 잘 활용하신 기관들에서는 물품 구매가 쉽게 50%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연도에 못 하셨으면 내년에는 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위 기관에서는 반드시 2023년 1월 31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연간 구매 계획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구매 실적도 입력해 주시는데 2023년도 구매 목표 비율을 낮게 설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최소한 2022년도보다는 높게 구매 목표를 가져가셔야 된다. 물론 이제 특정한 상황, 예산이 조금씩 깎인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구매 실적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매 목표를 위해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우리 팔로과가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일단 그 기존대로 구매 목표 비율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1월 31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문을 드릴 겁니다. 조정 협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은 2월과 3월에 걸쳐서 이 구매 목표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2월과 3월에 실적이 입력이 끝난 후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사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힘들다 하는 기관들은 협의 사례 1, 2, 3처럼 50%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월 31일 이후에 제출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기관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1월 31일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제 보통 회계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매를 담당하는 과에서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시는데요. 이분들은 매달 10일 그러니까 2월 10일이죠. 전 달에 산 것을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입력을 해주시면 12월 그리고 1월 31일까지 그 실적을 썸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데 상당 기관들이 매달 실적은 입력해 주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에는 1월 10일까지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실적을 매달 입력을 해주시면 24년도 1월 달에는 굉장히 썸하기가 쉬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실적을 입력해 주시지 않으면 향후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이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여 조그만한 실수로 향후에 과태료를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법적 준수 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지방의료원 등에 따라서 조금씩 물품 공사 용역이 상이한데요. 물품 공사 용역 자동 구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구매 실적도 이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대면 설명회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이 비대면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대면 설명회 기간 동안 지방청을 찾아가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